그날 아침 서울의 화려한 웨딩홀은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나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지은아, 준비됐니? 신랑이 기다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지은의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갑자기 드레스를 움켜쥐고 복도를 달려나갔다. 웨딩홀을 빠져나와 거리로 뛰쳐나온 지은은 택시를 잡아타고 달렸다. 목적지는 민지의 아파트였다. 민지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을 끌어안았다. 왔구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가정으로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왔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 그게 그녀의 삶의 궤도였다. 하지만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난 민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28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혼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 사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다. 지은은 민지의 자유로움에 매료되었고 민지는 지은의 따뜻함에 위안을 얻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지은이 회사 프로젝트로 카페에서 일하던 중 민지가 옆 테이블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엎지른 사고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다. 너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러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유는 선택이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될 수 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 하지만 곧 그 이상이 되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의 가족처럼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더더욱.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소개팅으로 연결해 주었다. 신랑 후보는 30살의 변호사, 안정적이고 부모님의 이상형이었다. 지은은 거부할 수 없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야, 안정이야.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며 약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쌓였다. 민지는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왜? 나 때문에?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울면서 대답했다. 아니,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밤마다 민지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낮에는 약혼자와의 만남을 견뎌야 했다. 결혼식 전날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결혼하면 끝내야 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드레스를 입고 웨딩홀로 갔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도망치는 순간 지은은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가족의 반응,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민지가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포옹했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함께 싸워보자.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선택이 가져올 파국을. 가족의 전화가 쏟아졌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분노. 어디 있니? 왜 이런 짓을 해? 지은은 전화를 끊고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민지가 말했다. 아니,
나 때문이 아니야. 나 선택이야. 지은의 말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통해 소문을 듣고 민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여자 때문이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절대 용납 못해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민지의 집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준비됐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해야 해.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얼굴은 창백했다. 왜 그랬니?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분노가 폭발했다. 그건 병이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게 제 진심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와 헤어져.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지은은 거부했다. 못해요. 그 자리에서 가족의 유대가 깨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지은을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지은이 돌아오자 그녀는 안도했다. 어땠어? 지은은 나쁘게 끝났어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의 약혼자는 소송을 준비했다. 명예훼손시라고 주장했다. 사회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그 애가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그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지? 민지가 말했다. 소문은 빨라. 지은은 직장에서의 압력을 느꼈다. 상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의 삶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을 위해 자신의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LGBTQ 모임에서 지은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아. 한 여자가 말했다. 지은은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은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제발 내 딸 돌려줘. 어머니의 애원은 민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줌마, 지은이가 행복해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라고 반문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지은과 민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꾸렸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는 일상이 소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문 앞에서 대치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생활은 안 되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안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은아, 괜찮아. 아버지가 떠난 후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직장에서의 압력을 더 강하게 느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너 요즘 이상해. 한 동료가 말했다. 지은은 개인사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회사 정책상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마감일을 놓치고 회의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이러다 해고될지도 몰라 지은이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일도 순탄치 않았다.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민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고 계약을 취소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미지와 맞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의 말이었다.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현실이야? 두 사람은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의 조언을 구했다. 가족과 대화해봐.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대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 아버지가 아파. 내 탓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인해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지은을 보자 고개를 돌렸다. 왜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다. 지은은 미안해요, 아빠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선택이 가족을 망쳤어 라고 대꾸했다.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지은의 상태를 걱정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가족을 버린 기분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왜 나 때문에 가족을 포기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너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싹텄다. 사회의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친구들 중 일부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미안, 나도 가족이 있어서, 한 친구의 말이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그런 와중에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수연이라는 여자였다. 수연은 민지와의 옛 관계를 회상하며 접근했다. 너 아직도 나 생각해? 수연이 물었다. 민지는 끝난 일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누구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옛 연인이야.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은 불안했다. 나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 그 질문에 민지는 아니,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텄다. 수연은 계속 민지를 찾아왔다. 지은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알아? 수연의 말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퇴원 소식을 듣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지은을 안아주었다. 내가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엄마, 저 어떡해?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직 이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과의 화해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얼터메이텀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을 선택해야 할까? 민지는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격렬해졌다. 나는 내가 전부야. 지은이 소리쳤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깊어졌다. 사회적 압력은 더 강해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업무성과 저하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이었다. 이게 공정해? 지은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아니,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문제였다. 민지의 클라이언트도 줄어들었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지은의 불안이 커졌다. 그런 중에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지은에게 직접 연락했다.
민지는 나랑 더 잘 맞아. 수연의 메시지는 지은을 흔들었다. 왜 이런 짓을 해?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민지를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위기를 가져왔다. 민지는 수연을 만나 그만해 라고 말했다. 수연은 너 지은 때문에 불행해 라고 반박했다. 민지는 아니, 행복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다. 지은과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민지는 피로를 느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헤어지자는 거야. 민지는 아니, 생각할 시간을 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헤어졌다. 지은은 친구 집으로 갔고 민지는 혼자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민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과 민지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나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지를 직접 대면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고통받아.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지는 아줌마,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사랑이 가족을 파괴해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중간에서 갈등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선택해. 가족이냐, 그 여자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였다. 하지만 과거의 소문이 따라왔다. 너 그 소문 사실이야? 새 동료가 물었다. 지은은 개인사야 라고 대답했지만 불편했다. 민지는 프리랜서 일을 늘렸다. 함께 버티자. 민지가 말했다. 두 사람은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 바다를 보며 지은은 저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웃으며 가능할지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 중요한 일이야. 지은은 불안해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재혼을 준비 중이었다. 내 탓에 가족이 무너졌어. 이제 새 출발할 거야.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아빠, 왜?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떠난 후 우리도 헤어졌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가족을 망쳤어. 집을 나서며 지은은 울었다. 민지에게 털어놓자. 민지는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쌓였다. 가족을 버린 게 잘못이었을까?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익명의 게시물에서 결혼식 도망친 여자, 레즈비언이래 라는 제목으로. 지은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변태야. 사회에서 사라져.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강해져야 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사회 편견이 문제야. 당신들은 잘못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수연의 개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수연은 민지에게 지은은 너를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만해 라고 대답했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에게도 연락했다. 민지랑 헤어져. 내가 가족을 파괴했듯이. 지은은 분노했다. 너 수야. 수연은 민지의 진짜 사랑시라고 대답했다. 이 일로 지은과 민지의 다툼이 격화되었다. 수연이랑 무슨 관계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과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못했다. 나 배신할 거야. 그 의심이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미안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새 가족이 생겼어. 너는 필요 없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에게 돌아온 지은은 가족을 잃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 있잖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정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도망친 결혼식, 분노한 가족, 악플. 이게 사랑의 대가야?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지은을 사랑하지만 이 고통이 같이 있을까? 수연의 유혹이 강해졌다. 수연은 나랑 다시 시작해. 편안할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연이 나를 유혹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너도. 두 사람의 대화는 눈물로 끝났다. 믿어줘.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노력할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신뢰의 균열은 커졌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 동성애로 인한 가족 파탄이라는 제목으로.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왜 나를 괴롭혀? 민지는 함께 맞서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시위를 계획했다. LGBTQ 행사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야. 편견을 깨자.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명의 위협 전화가 왔다. 조심해.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수연의 폭로로 지은의 가족이 다시 움직였다. 아버지가 민지를 직접 찾아왔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아버지의 말은 위협적이었다. 민지는 줄이는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이 지은을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수연이 왜? 민지는 복수야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수연을 대면했다. 왜 이런 짓을 해?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민지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끝내라고 선언했다. 수연은 울면서 떠났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중재를 시도했다. 대화해보자. 어머니는 민지를 초대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지은이 행복한가?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참했다. 지은은 희망을 보았다. 엄마가 변할지도.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했다. 절대 인정 못해. 지은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지쳤다. 포기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단이라고 대답했다. 직장 생활도 어려웠다.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내 이미지 때문이라는 암시였다. 민지의 일도 줄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두 사람은 절약 생활을 시작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우울증이 심해졌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괜찮아. 민지가 걱정했다. 지은은 노력할게라고 대답했다. 친구들의 배신이 이어졌다. 지은의 절친이었던 혜진이 미안. 나도 사회생활 있어서 라고 거리를 두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누구 믿을 수 있어? 민지는 나 있잖아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밤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지은의 말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지은의 사진이 퍼졌다. 이 여자 조심해. 박풀이 쏟아졌다. 지은은 소셜미디어를 삭제했다. 이제 그만. 민지의 가족도 개입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내 선택 존중하지만 힘들겠네 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지지해줘 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노력할게 라고 대답했다. 이 지지는 민지에게 힘을 주었다. 지은에게도 공유했다.
우리 가족처럼 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가 재혼식을 치렀다. 지은은 초대받지 못했다. 내가 버림받았어. 지은은 울었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새로운 가족 만들자. 고조되는 긴장 속에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혼할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가능해? 라고 물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상징적으로라도 민지의 말이었다. 두 사람은 작은 파티를 계획했다.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파티 후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으로 가. 지은은 아빠,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민지를 밀쳤다. 너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다. 지은은 아버지를 말렸다. 그만해. 이 사건으로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다. 민지는 곁을 지켰다. 미안해. 지은은 내 탓 아니야 라고 말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서울을 떠나 교회로 이사했다. 새 시작이야.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수연이 다시 연락했다. 포기 안 해. 민지는 무시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내 아버지가 후회해. 지은은 정말 어머니는 시간 줘 라고 말했다. 희망의 싹이 텄다. 지은의 회복 기간 동안 민지는 그녀를 돌보았다. 너 없인 안 돼. 민지의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후회 소식은 지은을 흔들었다. 만나볼까? 민지가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아버지는 지친 모습이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지은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내 선택을 인정할게. 하지만 이해 못해. 지은은 그게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화해의 실마리가 보였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LGBTQ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행사에 참가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그럼 지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경험을 공유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지지자가 늘었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한 댓글이었다. 지은은 뿌듯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 그러나 수연의 마지막 시도가 있었다. 수연은 민지에게 마지막 기회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이 내 전부야 라고 거부했다. 수연은 포기하고 떠났다. 행복해. 유수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 민지 예뻐.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웃었다.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인사나 해. 지은은 감격했다. 직장 생활도 안정되었다. 지은은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내 능력이 중요해. 상사의 말이었다. 민지의 일도 회복되었다. 함께 성공하자.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좋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을 알았다. 천천히. 최종 고비는 지은의 내면이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 질문이 여전했다. 민지와의 삶은 행복했지만 잃은 것들이 아팠다. 가족의 완전한 화해는 아직 멀었다. 사회의 편견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성장했다. 사랑은 싸움의 가치가 있어. 그녀의 결론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밤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 가족, 사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다.
과연 사랑은 모든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